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지표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량적 지표, 금전적 지표, 그리고 세 번째 효율성 그 퍼센테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표상에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몇 퍼센트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 대비 얼마만큼 몇 퍼센트 상승했고 몇 퍼센트 성장했습니다. 몇 퍼센트 확장되었습니다. 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우위 부분이 IR 자료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작성을 하실 때 이 표에서 보시면 구분 부분이 있죠. 가격, 성능, 전략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 항목들은 사업 그 모델 자체에 따라서 대표님이 기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사가 맨 앞에 있고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경쟁사 A와 경쟁사 B와 경쟁사 C 간에 어떠한 그 기술적 혹은 뭐 가격적 그리고 어떠한 전략상에서의 차별성이 있고 이 부분을 장표에서 설명을 하실 때 자사의 서비스는 경쟁사 대비에 어떠한 부분이 몇 퍼센트 뛰어나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 막 이러한 게 빠르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표를 하나하나 낭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IR 자료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그 링캔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을 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신 다음에 상세하게 작성을 하시고 뭐 엑셀 파일이 있으시면 엑셀로도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IR 자료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 회사 소개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 소개서를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사 소개서를 다운로드 받게 하신 다음에 누군가는 그 읽잖아요. 읽었을 때 매력을 좀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라고 하면 IR 자료를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 있어서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는 아마 다른 그 시드 투자나 뭐 VC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 딜소싱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IR 자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회사들을 막 찾으러 다니고 그 기간만 보통 이 IR 자료를 가지고 보통 뭐 한 몇 개월 동안 찾아다니게 되죠. 뭐 따로 추천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투자사가 저희 투자사한테 지금 이 스타트업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고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같이 검토를 하자라고 추천을 해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비긴메이트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발굴이 돼서 우리 그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 스타트업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정말로 이 회사는 함께 협력 파트너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본 다음에 그 회사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 심사를 하게 한 다음에 조건 협의를 하고 투자 결정이 되면은 이제 투자금을 집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관리하고 회수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을 납입하는 거는 사실 투자계약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단계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계좌로 저희가 투자금을 입금, 송금을 하게 되고 그 과정까지는 사실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냥 그 회사가 사라지거나 뭐 파산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로 원치 않죠. 그럴 낌새가 있었으면 사실은 진행을 안 했겠죠. 근데
그만큼 사실은 창업자가 너무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칭하실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을 난생 처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자가 이해만 시키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화를 내는 분도 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막 크라우드 펀딩인 거죠.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거죠. 했는데 또 아니래요. 그럼 뭐죠? 이러면서 이야기가 막 1시간 뭐 50분 미팅을 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만 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피치 형태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구조로 얘기를 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작 실습으로 이제 좀 바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그 오프닝 슬라이드라고 하는 표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처음에 이 제가 만든 이 장표에서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형태의 엘리베이터 피치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회사 이름, 가끔 가다가 그 표지에 회사 이름도 안 써 있고 연락처도 안 써 있는 IR 자료가 저희에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회사가 마음에 들면 제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회사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누락시키지 마시고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고객의 문제 부분이 있는데 그 충족되지 않은 니즈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정의하시는 장표를 처음에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번의 고객의 문제 상황이 투자자들이나 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라든가 다른 대체자도 이미 충분히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라는 장표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은 이미 첫 장표부터 첫 퍼스트 챕터부터 별로 그렇게 매력이 가지 않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솔루션 부분인데 그 아이디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타겟 고객에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재정리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넘어가고 클릭해서 넘어가서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면은 빠르게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방식인데 서비스가 어느 정도 MVP 그 이상으로 이야기가 진전이 돼서 개발이 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사에 방문해서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그 모바일의 좀 큰 버전이라든가 탭 형태로 갖고 와서 막 구동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사실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뭐 제조의 경우에는 내가 뭐 예를 들면 유모차 형태다. 뭐 예를 들면 뭐 킥보드의 형태다.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번 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솔루션이다. 접근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의 검증으로 끝나요. 대부분의 시드 투자 그리고 시리즈 A 단계 투자 뭐 예를 들면 10억, 2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투자금이지만 창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막 몇 명 많아지고 막 직원이 막 5명, 6명 되면은 회사에 나가는 그 돈만 해도 엄청나게 돼요. 막 1, 2 몇 억씩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규 멤버들만 가지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이 옳다, 맞다, 현실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창업자분들은 주장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증을 하신 다음에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형태로 창업을 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아이디어 단계에선 좋은데 그 다음이 없네? 혹은 진짜 가능한 거야? 라는 질문들을 누구나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사실이야? 정말로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지표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항목들을 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 부분들을 초기 고객에 대해서 반응을 이끌어냈고 진짜로 그 시장이 존재하는구나. 탐샘솜 만드시잖아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시장 그리고 뭐 타겟 시장 그거 막 분석하시잖아요. 전체 뭐 모바일 중에서도 헬스케어와 관련된 모바일 앱 시장에서의 그리고 뭐 20대 뭐 예를 들면 뭐 노년층에 대한 인구수를 막 조사해 갖고 우리 서비스의 혹은 우리 제품의 단가는 얼마인데 가격은 얼마인데 해서 곱하기 해 갖고 막 열심히 계산하시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서 실제로 당신이 그 증명하려고 하는 그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가면은 탐샘솜은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시드 투자 단계에서는 진짜로 해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고객 리뷰 수도 좋고 회원 수도 좋고 뭐 이들의 어떤 뭐 이벤트를 하셔도 좋고 어떤 정량적 반응, 정성적 반응 다 고객과 관련된 어떤 힌트, 클루들을 다 무조건 모으신 다음에 이것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여주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계화해서 수치로 보여주실 것인지 그 부분들을 증명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시장 크기라는 그 시장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켓 시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뭐 탐샘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탐샘솜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경영대에서 강의를 해서 경영학 학도들한테 대상으로 하면은 이 친구들은 그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 예술이라든가 뭐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영역으로 전공한 친구들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떤 컨텐츠 영역을 가지고 창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성향상으로 보면은.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뭐 경영학이라든가 창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습득을 하고 나서 내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 크기부터 보고 이 타겟 고객을 정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자의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엔지니어 쪽 측면에서 보면 내가 전공을 이러한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학자로서 그 기술을 베이스로 공부를 해왔고 석사도 땄고 박사도 따서 그 분야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창업을 그쪽으로 해야겠다. 그 분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그 정말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녹이고 입혀서 사업을 해서 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야들이 정말로 기술 사업화 부분이고 또 뭐 바이오 분야, 뭐
뭐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 바이오 부분에서 있어서 뭐 정말로 뭐 치료 부분 아니면은 뭐 최근에 제가 봐왔었던 거는 뭐 관절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이 의료기기나 혹은 이 약을 먹게 되면은 통증이 뭐 감소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공한 박사님이거나 의사 선생님이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커리어 부분에서는 이 대표자나 팀 빌딩에서의 팀이 정말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창업 분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음에 컨텐츠 분야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컨텐츠 분야에서 내가 VR이나 AR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의 그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팀 구성원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3D 모델링이라든가 뭐 3D 분야에서의 내가 계속 독보적으로 뭐 게임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뭐 애니메이션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력을 정말로 갖고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성을 확보로 해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른 창업 분야랑은 또 다르게 그 출발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창업자의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크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창업가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봐왔던 창업자 유형 중에서는 그 관광 쪽에서의 그 시장 규모가 해당 지역에 혹은 해당 그 나라에 특히 어느 지역을 가면 관광 시장만 특화돼서 한 해에 수천만 명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관광업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 크기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리서치를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거주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획을 다시 시작을 한 다음에 전문가 집단과 기획 그 사업 구상을 같이 한 다음에 사업을 세팅을 해서 뭐 투자를 크게 받아내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성향의 창업자이냐에 따라서도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창업자 유형 중에서 그 전문가 영역으로 시작을 해서 남이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전문 기술을 내가 갖고 창업을 하시는 영역 중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밸런스 측면에서 기술가적인, 공학자적인, 뭐 디자이너적인, 예술가적인 측면으로만 사업을 바라보시고 IR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지금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시장 크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안 맞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렸던 시장 크기를 보고 아주 치밀한 고도의 전략을 짜서 전문가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전문가를 주주로 모시고 와서 사업 계획을 아주 멋지게 잘 전략적으로 짜신 분들의 특성에서는 시장 크기나 시장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 게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엔지니어나 혹은 예술가나 디자이너의 어떤 장인에서 발명가에서 시작을 하는 창업의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사실은 좀 헷갈려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못하는지를 관가하시고 경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리스크가 매우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왔을 때 대표자가 경영 부분에서는 사실상 뭐 영업을 못 한다거나 혹은 경영에서의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가 돼서
대표자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시드 단계 투자 계약서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뭐 경영자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뭐 배임 행령을 뭐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차 없지만 대표자가 빠르게 파악을 하고 나는 이 부분만 보겠다. 영역을 나누어서 경영자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선 그 부분까지는 사실 되기가 어려워요. 시리즈 그 B 단계로 가게 되고 뭐 100억, 200억, 몇백억 단계 투자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대표가 직원의 얼굴을 다 모르게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사실상 지금 뭐 열 몇 명인 순간에는 대표자가 다 면접도 보고 뭐 몇십 명 뭐 이 정도일 때는 대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시리즈 B 이상 단계, C 단계, 뭐 D 단계 이렇게 가면은 사실상 대표자가 그 창업자가 어느 순간 경영에 대해서의 또 일부는 어떤 많은 부분들은 많이 놓치거나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나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대표의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이 대표가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이 대표가 내가 못하는 것을 본인이 하려고 집착을 부리는 것이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좀 보시고 그 4번의 시장 크기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5번에서의 경쟁자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핵심 지표 설명을 드리면서 링캔버스 얘기를 할 때 경쟁사 분석을 표로 작성을 해서 자사가 있고 경쟁사 A와 경쟁사 B, C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표로 그림을 그리실 때 장표상에서 표는 그대로 있고 표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통한 우리 회사만의 우위,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 논리란 말이에요. 이 분야는, 이 장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붉게도 작성을 드렸지만 차별성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표를 보여주시는 게 좋고 발표하실 때 그 표를 한 줄 한 줄 읽으시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쟁 우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경쟁사가 뭐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파악한 그 경쟁사가 최대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매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숙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그 질문을 할 때 다른 경쟁사는 뭐 하는데 이런 거를 질문을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되게 당황하시는 창업자분도 봤어요.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을 때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밀리지 않게 그 대체제라든가 경쟁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서치하신 다음에 이들에 대한 정보들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 단계에서도 뒷단계로 가면 갈수록 수익 모델이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증명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그 투자금을 유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 투자금을 수백억을 유치를 했는데
적자 폭이 계속 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지만 강력하게 그 경쟁사들을 다 이기고 제치고 우리가 수익 모델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 압도적으로 갑자기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을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그 시뮬레이션을 엑셀 파일을 통해서 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의 어떤 수익 모델이 단일한 한계일 경우에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경쟁사라든가 모방을 한 어떤 타사의 어떤 모방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 사실은 그 회사가 휘청휘청 될 수가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뭐 회사도 막 많이 있는데요. 수익 모델이 단일한 한계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를 뭐 미리 만드신 다음에 이게 한 군데가 막히면은 그 다음에 보완을 하실 수 있는 수익 모델, 이걸로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차선의 수익 모델, 이러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정도를 만드신 다음에 이 팔로가 개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과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머릿속에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문제 사항이 있었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이렇고 그리고 수익 모델이 이렇고 경쟁사 대비의 우위점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숙지가 됐어요. 숙지가 되었는데 그 팀 빌딩이 약하거나 뭐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거나 뭐 아니면은 대표자 혼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누군가를 이 사업은 분명히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게 명확한데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 경우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혹은 그 회사의 업계에 대해서 취업을 하셔서 혹은 창업을 비슷한 동종 창업을 하셔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다거나 이런 프로필이라든가 그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 그런 분 계세요. 뭐 조선소와 관련해서 뭐 선박과 관련된 쪽에서 15년을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뭐 패션 뷰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경우 보면 그 사업이 잘 됐느냐?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그 15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었던 그 견고한 영업망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미 갖고 계시는 분인데 다른 사업을 해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강력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다시 그 사업을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막 사업 계획을 해갖고 막 다시 투자 검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빌딩은 사실은 이거는 번외에 강의에서는 사실 하지는 않는 얘기인데 사실은 눈빛이라든가 뭐 이 사람의 인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살아왔었던 어떤 직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눈빛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뒷심이 약한 것 같아 라는 감이 자꾸 올라오면은 사실은 그런 분한테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고 함께 그 일을 앞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다 좋고 뭐 한데 그 팀원들끼리 그 대화하는 사석에서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 되게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그 팀원들끼리 싸우거나 뭐 서로 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매출액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을 때는 으쌰으쌰하고 서로 행복하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면서 투자도 들어오고 막 고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남 탓을 하거나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뭐 이러한 형태로 뭐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그 서로 싸우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게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봅니다. 궁합이 서로 잘 케미스트리가 그 팀원들끼리 정말로 딱 그 비전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이 회사가 잘 됐을 때도 서로 싸우지가 않을까? 그 케미가 좋은 케미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열정이 정말로 소진하지 않고 정말로 그 윈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몰두해서 많이 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팀빌딩 앞에 장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장표에서는 결국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답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되게 정확하게 정량적인 지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표는 마일스톤 장표인데 많이 물어봅니다. 창업가 대표님에게. 대표님의 꿈이 어디까지이신지, 어디까지 이 창업을 이끌어 나가시고 이 회사를 성장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대표님의 그릇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마다 다 다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를 인수합병만 하고 나는 어느 순간은 그냥 이 회사를 판매하고 팔고 비싼 가치에 팔고 나는 이 회사 경영에 손을 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기술만 팔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IPO 상장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마일스톤상은 대표님마다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시는지 창업가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서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리고 있는 꿈에 따라서 내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창업가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그 꿈에 대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어디까지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성장 가도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일스톤상에서는 그 표로 해서 장표로 보시면 표로 해서 기간별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신 다음에 사업의 로드맵을 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매출액에 대한 추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투자 라운드를 열어서 얼마 투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거며 그리고 혹은 뭐 글로벌 진출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몇 년도에는 어느 나라에 진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매장을 만들겠다. 중국에 매장을 만들겠다. 이것을 좀 운영하다가 뭐 일본에 만들겠다. 뭐 동남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마일스톤을 정리를 하셔서 쭉 앞으로의 항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시뮬레이션인데요. 파이낸셜에 대한 프로젝션을 엑셀로 되게 자세하게 3년 정도의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던 수익과 그 코스트, 투입 비용에 대한 그 내용들을 따로따로 각각 작성을 하셔도 좋고 그 실제 BEP를 넘어서 언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은 장표로 IR 자료에서의 장표는 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들을 그 투자금에 대해서 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 샘플을 어떻게 갖고 가셔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철저하게 돈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이 보시면은 가운데 자사가 있죠. 자사가 있고 각각의 어떤 뭐 고객이 됐거나 뭐 거래처가 됐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신 다음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도식도를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딱 봐도 우리의 BM이 이러한 구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이게 예시인데요. 이게 어떤 다른 회사에서 그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그 고객이 중간에 가운데 있고, 유료 고객이 지금 학부모가 이제 영유아들을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각각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샘플이에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각각의 어떤 영어 판로가 뭐 여러 개인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채널에 따라서 판매하고 구매하고 하는 내용들이 화살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그리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어떠한 유형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뭐 대부분은 여기 플랫폼 모델이거나 뭐 광고 모델이거나 아니면은 뭐 가입형 모델, 뭐 대행 모델도 되게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 무료로 하신 다음에 뭐 수수료를 받겠다, 광고료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시는 대행 모델은 대부분 뭐 외주 용역이라든가 뭐 성공 보수라든가 그러한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너무나 외주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사업 비즈니스가 가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주 용역은 말 그대로 회사가 버티기 위한 수단의 형태로 가시는 게 좋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회사들이 그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도 잘 안 되고 뭐 본질적으로 아직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직원분들을 외주 용역으로 돌려서 다른 고객사가 뭐 영상 편집해 주세요 혹은 뭐 어디 모델링 해 주세요 이러면은 외주 용역으로 많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외주 용역사로서 정말로 막 수백억 정말로 막 몇백억 매출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프로 상위 1% 안에 외주사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비전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그 다음 장에서는 뭐 마켓플레이스 모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오픈 비즈니스 모델, 프리미엄 모델, 장표의 맨 마지막에 있는 프리미엄 모델이 되게 전략적으로 그 안에 수익 부분을 단계화시켜서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플랫폼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무료로 다 풀고,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을 정도 무료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올려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의 회원은 뭐 8,000명입니다. 뭐 8만 명입니다. 이제 10만 명입니다. 하는데 수익 모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직 수익 모델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대표님도 봤어요. 뭐 유료화 시키는 기능을 넣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지금 장표에 나오는 윅스라든가 뭐 드롭박스나 에버노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료 모델을 안 쓸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유료화를 전환시키는 형태의 그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보시고 기획을 좀 잘 하신 다음에 전략을 잘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했었던 장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오늘 강의의 본질은 IR 자료 작성하는 걸로 끝을 낸 거였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저랑 뭐 따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비긴메이트 측에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질의응답 있으면 받고, 없으시면은 그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